2012년. 네. 이때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서울에 가졌잖아요. 네. 요렇게 딱 찍어보면요. 네. 요때 보면 12년 이제 싸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요때는 이제 17, 18 넘어가니까 이제는 좀 비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참고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급을 같이 보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해놓은 게 뭐라 했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봤다면 똑같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 지수에서 이거는 다른 플랫폼입니다. 이제 부동산 지인이 아니라 리치고에서도 여기 오시면 리치고에서 한번 볼까요? 자, 리치고에 처음 오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요 상태가 되죠. 이제 시황 분석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도별 분석.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시도별로만 나옵니다. 시도별로. 네. 이게 KB 지수를 끌어온 거고 여기서 시세 흐름을 여기 보이시죠? 네. 체크. 그러면 가격 흐름이 보입니다. 네. 가격 흐름이 보이고 이걸 전체로 딱 바꾸죠. 네. 그래서 요 빨간색이 뭐냐면 시세 흐름이고요. 여기는 평균값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구입하는데 매력 있고 구입하는데 매력 없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주택 구매력 지수 반대. 예. 근데 이게 보기가 편해. 네. 그리고 좋은 점이 매달 나와 이거는. 그래서 매달 나와서 좋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모르겠고 요때 있죠, 요때. 네. 비싼 구간이잖아요. 네. 2004년, 5년 우리는 역사를 이제 아니까 요때 보면 확실히 요때 이제 매력이 있을 때 샀으면 좋았단 말이에요. 네. 보세요. 요때 이거를 조금 크게 봅시다. 자, 요때 매력 있을 때 있죠. 샀으면 뒤에 이만큼 먹었단 말이야. 상승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요때는 매력이 빠지죠. 네. 매력이 평균이 팍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요때 내가 팔았으면 확실히 이제 하락장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제 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요때 차서 혹은 요때 차서 이게 좀 그런데 요때 만약에 이제 내가 샀다 매력 있었지 않습니까? 샀다 그건 좀 더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래도 하락률이 낮아요 요때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먹을 게 없고 덜 오른 거는 내가 먹을 게 많고 좀 너무 조속한 표현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저평가 때 사버리면 떨어져도 좀 덜 떨어지고요. 얘가 전환이 돼서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눌린 기간만큼. 그죠. 네. 아까 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요 시점이 2013년이라 치자. 네. 그러면 요게 오를 때까지가 17년, 16년. 그럼 몇 년간의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안 오르지? 이랬던 그 기간을 한 번에 보상이 되고. 네네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짧은 거죠. 요때 2012년인데 서울은 2013년 중순 정도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한국유리공장 영상 봤는데 착공 들어가네요. 그러면 진짜 천지개벽에서 바로 옆 2002 평당 4, 5천 갈 수 있습니까? 약간 좀 다른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일단 한국유리공장이 들어오면서 상업지 땅이냐 바다뷰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바다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죠. 갈 수 있습니다. 네. 4, 5천 갈 수 있다고 보고 네. 비바다뷰 같은 건 좀 덜 갈 거고. 네, 요거는 뭐 제가 같은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보통 이 땅값이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한 시점이 있어요. 네. 그때가 굉장히 저평가일 때입니다. 와, 나중에 이제 보면 아파트가 정착하기 시작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 주거시설이나 상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런 땅들 있죠. 요런 게 아파트 평당가를 상회하거든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들어오기 전부터 혹은 또 들어왔을 때도 일정 기간 때는 평당가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유리공장 부지가 예를 들면 4천에 분양한다. 그러면 4천을 목표로 내가 투자 타이밍을 잡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터디 이게 고정 채팅창에 남겨놨는데 아파트 스터디, 그다음 토지 건물 스터디를 그렇죠. 매년 같이 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보러 간 김에 토지 건물도 보이고 토지 건물 간 김에 아파트도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같이 보이다 보니까 시세 비교가 바로바로 되거든요. 바로바로 되죠. 네. 뭐 이런 질문 사실 아파트 우리가 요거 오늘 지금 매수 타이밍 하면서 바로 급속 질문, 네. 급속 대답할 라이브로, 수 있는 맞죠. 라이브로 네. 전혀 뭐 저분 누구지? 아시는 분도 아닌데. 네. 어쨌든. 네. 예, 충분히 4, 5천
네. 2000리 어떤 땅이냐, 어떤 용도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 일대의 주요 뭐 토지나 건물 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칭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채널 해안이 엄청나네요. 진짜 승인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정말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스터디를 계속 해와서 그렇습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 뭐 일본어로 지금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두루님 이거 보는 거 무료입니다. 무료고 제가 순서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리치고 검색. 그래서 리치고에 들어오죠. 네이버에서 오시는 게 좀 편해요. 크롬보다. 그 다음에 6월의 시황 분석. 네. 근데 여기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안 보인단 말이죠. 밑으로 내리면. 왜냐면 요거는 왜 안 보이죠? 네. 왜 안 보이냐면 여기는 시군구로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위에 시도별로. 시도별 시황 클릭을 하면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보입니다. 네. 네. 요거는 뭐 군 단위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시나 도별 단위로 제공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도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이 부동산 투자가 막힐 때 경제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첫 페이지를 딱 폈는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가격은 이제 이런 말 있죠.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오, 가격에 맞죠. 수요가 그렇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우리 맞아요. 기본 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능력을 한다. 역할을 한다. 이거 경제학의 바로 초반부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는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사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어지고요. 파는 사람,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5억 주고 아파트를 사놨는데 6억 갔다가 4억 됐어. 5억 주고 샀는데 네. 팔 거예요? 안 팔죠. 안 판단 말이에요. 네, 성질나죠. 그래서 공급을 축소시킵니다. 네. 그다음 건설사 입장에서도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네. 공급을 축소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소장님이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15억 갔다가 코로나 때 네. 그 조정받아서 10억이야. 네. 근데 팔아야 될 것 같아. 네. 팔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팔 좀 생각이 팔 생각이 더 있죠. 높아지죠.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샀던 가격은 5억이니까. 내가 팔아야 될 상황이면 팔죠. 네. 이미 나는 마진을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마진이 있겠다. 공급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시소처럼 이 중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구나. 네.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다.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완전 기초 중에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우리는 비싼지 싼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얘가 가진 가치 대비 비싸면 이제 고평가다 부르는 거고 싸면 저평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보자. 근데 이게 제일 잘 맞는 게 주택 구매력 지수다. 네. 네, 소득 대비 집값도 잘 맞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잘 맞은데 우리가 딱 보기 편하게 네. 무료로 그냥 딱딱딱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확실히 이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여러 지표로는 회복되는 어떤 지표가 잘 없거든요.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회복될 만한 어떤 그런 지표가 없는데 확실히 가격이 급매가 나오니까 꼭 사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뭐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해운대 지금 너무 싸다. 뭐 특히 어느 지방 어느 지역 너무 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좋은 게 만약에 이 가격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사고 다 팔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만들었던 게 이런 지표들인 거죠. 네, 그거 너무 유행해요. 네, 이거를 이번에 이제 16기 신청하시면 제가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임장도 가보면 좋다라는 거고, 네.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을 보니까 되게 잘 맞더라. 딱 정확히 반비례 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게. 예. N극, S극처럼 딱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합니다.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을 가서 이제 밑에 와서
여기 소득 대비. 요거 주택 구매력 지수. 여기서 시세 흐름을 체크를 하면 시세가 나오는데 네. 매력 있을 때 샀으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평균 이하로 매력 없을 때 이후로는 어느 순간 이제 빠지더라. 네. 맞죠? 그다음 다시 매력이 있어졌다. 다시 올랐다. 정말 딱딱 반비례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매력이 없어요. 아직 매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이제 이 선을 넘어가야 매력이 있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부산시 전체를 이야기한 거고, 내가 개별 단지 하나를 보면서 이 가격에 사면 매력 있냐 없냐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평균가까지 부산은 한 10% 정도 부족하거든요. 10에서 15% 정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수치까지는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내가 개별 단지로 딱 봤는데 부산은 한 10%에서 15% 정도 빠져야지 매력 있어진다. 네. 혹은 내가 소득이 10에서 15% 올라야 매력 있어진다. 네. 이래 봐야 되는데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든지. 근데 개별 단지가 이미 한 15% 싸면 어때요? 사고 있어요. 그냥 미리 사놔도 되잖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개별 단지로 적용하는 차트가 요겁니다. 네. 제가 이제 요런 거 해운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요거를 보고 이 방법은 스터디 때 알려드릴 거예요. 네. 평균값, 고점값, 저점값, 현재값 넣으면 네. 지금 얼만큼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싼지 이런 게 각 개별 단지별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이거는 요 가격 오면 사라가 되니까. 보통은 요 가격, 적정 가격에서 반등을 해왔거든요. 네. 이거를 전국을 돌려봤을 네. 때. 우리가 사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한 지가 꽤나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지금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급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그 다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조금 가격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적정 가격이죠. 요 적정 가격. 이 적정 가격으로 왔던 매물들이 옛날에 꽤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매물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실거래만 남아있고 그리고 적정 가격 이하로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크게 안 떨어져요. 네, 네. 난 저 그거 보고 완전 소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트럼프월드 센텀이 이제 10억 5천이 적정 가격으로 나오는데 이 가격이 나오면 저 무조건 삽니다. 네. 그때 지금 얼마? 13억 7천인 거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00비치는 이제 적정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개별 단지로 구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지표 보는 걸 보면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더라. 네. 그럼 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구 보시면 대구도 이제 보면 주택 구매력 지수랑 완전히 반비례해서 움직입니다. 네. 만약에 이때 진짜 매력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입주 물량이 많았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매력이 있잖아요. 시세 올라갔으면 사놨으면 완전 폭등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매력이 쭉 빠지죠. 네. 네, 그러면 또 파는 거지. 그러니까 요 때만 되더라도 내가 좀 팔게 준비해야 되겠다. 네. 이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구매력 지수가 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네요. 네. 근데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시세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은 약간 좀 이 급매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매물들, 요런 것들을 샀던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죠? 예, 그것도 영향이 있고, 이거를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